안녕하십니까. 네. 지금은 출근하는 길이고요. 네, 취업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규적인 수입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목사로 있을 때보다 가족을 부양해야 될 책임이 더 커졌습니다. 목사로 있을 때에도, 목사로서 사역할 때에도 그렇게 충분한 수입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모가 일을 했고 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목사의 일을 안 하고 있으니 더더욱 가족을 위해서, 그러니까 가족들의 생계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그러니까 더 많은 책임감이랄까? 목회할 때는 이 목회니까 라고 하면서, 내가 목회자니까 라고 하면서 조금은 사실 그렇잖아요. 뭐 새벽 기도나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나 이제 계속되는 이제 설교라든지 이런 사역 속에서 목회자가 이제 또 다른 수입을 위해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 자체가 좀 부정적이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활동을 못하고 약간 좀 외면하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온전히 가정과 또 자녀들의 뒷바라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정규적인 일을 하면서도 따로 또 부수입을 만드는 그런 상황. 사실 이게 특별한 건 아니에요. 뭐 사실 요새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투잡도 하고 뭐 퇴근한 후에 또 다른 일들을 하는 또 사람들이 많은 거가 특별하진 않잖아요. 다 오히려 일반적인 일이기도 하고, 뭐 어디 뉴스 언론에 보니까 뭐 어디요? 유럽이나,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시간이 중요한 그런 서양 쪽의 사람들도 요즘에는 막 투잡을 뛰어야 될 정도로 물가도 많이 오르고 뭐 그런 상황들 얘기하잖아요. 제가 뭐 특별한 건 아니고, 그래서 그렇다고 또 제가 체력이 또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 죄송합니다만 확실히 체력이 20대 30대 같은 그런 체력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할만한 게 그 일반 일을 하면서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나 찾다가 보니 이제 대리 운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나마 대리 운전도 평일날에는 제가 못해요. 출퇴근 시간이 출근하는데 편도만 1시간 40분 정도 걸리다 보니까, 집에 오면은 뭐 퇴근하고 집에 오면은 뭐 씻고 자기 바쁜데 평일날에 못하고, 이제 금요일날 토요일날 이제 그럴 때 이제 저녁 시간대에 이제 하게 되는데, 하는 일이 이제 대리기사인 겁니다. 대리기사가 좋은 게, 사실은 제일 좀 할만하겠다 싶었던 게 그 쿠팡 오토바이 배달이었거든요. 제가 할만하다고 하는 건 그게 만만하다는 뜻이 아니라, 제가 차로 쿠팡 배달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뭐 적지 않게 했었죠. 근데 차로 다닐 때의 어떤 불편함, 그리고 한계점들이 명확하기 때문에, 주차 문제라든지, 그래서 참 오토바이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게 있으면은 그러니까 보조 수입으로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것도 알아보니까 오토바이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그걸로 이제 내가 수입을 만들려고 하면은 뭐 세금이라던가 하는 좀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참 이게 어려웠었는데, 이제 어떤 분이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대리기사를 하루 뛰어봤어요. 근데
이거 되겠다 싶은 거예요. 예. 일단은 뭐 돈 들어갈 일이 없고, 예. 약간의 이제 교통비가 필요한데 그건 뭐 교통비 쓰면 되는 거고, 그리고 몸만 있으면 되고, 예. 그렇습니다. 뭐 주말만 이용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수입이 또 계속 이렇게 똑같지는 않더라고요. 많이 할 때는 뭐 하루 저녁에 이제 한 뭐 10만 원씩 할 때도 있고, 또 안 될 때는 뭐 2, 3만 원만 할 때도 있고, 그래가지고 확실한 어떤 뭐 수입원이라고 말하기엔 좀 그런데, 조금 더 이 일이 좀 익어지면, 몸에 익고 요령이 생기고 하면은 좀 더 이렇게 안정적인 또 수입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게 있어가지고요. 그 대리운전 하면서 재밌는 일들이 참 많았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건 이제 최근 바로 지난주에 이제 있었던 일이었는데, 보통 이제 대리운전 하게 되면은 이제 버스 막차 운행하는 때까지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버스 막차 운행할 때, 그때 이제 집에 들어갈지 아니면 계속 할지를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집으로 들어가는 이제 막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면서도 버스 정류장 가까이 가면은 그때 콜이 혹시 들어오지 않나를 계속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러면 이제 콜이 다 뜨면은 버스에서 바로 내려가지고 달려가면 되니까요. 버스에서 그래서 그 대리 어플을 계속 보고 있는데, 근데 언뜻 제 대각선 쪽에 보니까 다른 분이 저거 똑같은 어플로 이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걸 보자마자 제 폰을 팍 껐죠. 왜냐하면 제 뒤에 있는 사람이 저건 뭐냐고 계속 볼 것 같으니까, 이게 뭐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또 그런 상황이 되니까 또 괜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플을 껐죠. 근데 그 다음에 깜짝 놀란 게, 버스가 이제 서고 두 사람이 내리는데, 그 두 사람이 내리고 나서 그 사람들 손에 핸드폰을 다 들고 있는 걸 보니까 똑같은 어플을 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버스 안에 벌써 4명이 있었던 거죠. 대리기사가. 그 중에 심지어 한 사람은 양복까지 입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마 퇴근하자마자 이제 양복 입고 있었던 거니까, 퇴근하자마자 이제 일을 시작해가지고 계속 하는 건데, 뭐 그렇더라고요. 양복을 저희야 이제 출근할 때에 그래도 양복까지는 안 입어서 그런데, 양복 입고 출근하시는 분들은 또 저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싶기도 하고. 근데 그분이 보니까 5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얼굴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힘드시겠구나. 저 정도 나이가 되도록 또 하시는 분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고. 그리고 그러고 또 한 사람이 버스 안에 더 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러니까 같은 버스 안에 대리하시는 분이 5명이서 열심히 그 어플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참 많구나. 참 이거 대리하시는 분들이 참 많구나. 그래서 대리 어플을 켜면은 함께 이동하기라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그 주변에 대리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는지를 이렇게 그 범위 안으로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한 번씩 가서 보면은 서울 지역은 정말 여기 있는 곳마다 정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대리기사 하시는 분들. 그만큼 이제 대리하시는 분들이 많아졌고라고 하기에는 이제 저도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말하면 안 되겠고, 많은데 저도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은 한 2개월 좀 넘게 했죠. 예. 요 2개월 넘는 기간 동안
대리를 찾는 사람이 많이 줄었다는 생각이 진짜 느껴질 정도로 줄었어요. 네,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아무래도 이제 수입이 적어지고 하니까 차를 가지고 술을 마시고 이러는 것보다는 차를 그냥 두고 이렇게 하는, 굳이 대리를 쓰지, 대리 비용을 들이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전환을 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나라가 어렵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 와중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콜은 없지, 사람은 많지. 그래서 내가 얘기했었던 그 기능, 그 함께 이동하기, 그 기능, 거기가 이제 멘트를 올릴 수 있거든요. 아마 이제 어디 가실 분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가게 하기 위해서 멘트를 넣은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요새 욕이 많이 올라와요. 예. 싼 콜에 이렇게 누가 응답이라도 하면은 갑자기 그 싼 콜에 응답한 사람에 대한 뭐 성토, 욕설, 뭐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옵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좀 마음이 험해졌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욕설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얼마나 답답하면 이럴까 싶기도 한데,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걸 막는 기능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달리기 얘기를 해볼까요? 보통 이 콜이 이렇게 뜨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한 1.5km 정도 반경 내에서 누가 이렇게 콜을 하면은 그게 이제 저한테 뜨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km 이내는 할만 하더라고요. 그냥 걸어서 가고 한 10분 정도, 10분 내외로 이렇게 거리기 때문에 10분 내외로 가게 되면은 문자를 해야 되거든요. 10분 후에 도착합니다라고. 그러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이동하는 것도 뭐 그렇게까지 뛰지 않아도 되고. 근데 1.3km 정도 이상 올라가면은 뛰어야 됩니다. 예. 도착 시간이 15분 정도만 돼도 이 손님이 그냥 다른 콜을 받으시더라고요. 다른 콜로 이렇게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뜁니다. 제가 그 톡으로 15분 걸립니다 라고 했더니 바로 그 다른 쪽으로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무조건 10분 정도 걸립니다 하고 그때부터 이제 막 죽도록 뛰었습니다. 죽도록. 예. 한 3-4번 뛴 것 같아요. 힘들었었네요. 그리고 그 외곽에 가는 거가 조금 모르겠습니다. 외곽으로 갈 때에 이제 거리가 먼 만큼 금액은 좀 나오는데 거기 가고 나서는 서울로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건 좀 어려운 부분이죠. 거기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콜을 잡기가 어렵고 거의 제가 볼 때 불가능한 것 같고, 그럼 다시 이제 교통수단을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 시간도 참 많더라고요. 오면서 보니까. 그래서 저는 최근 전략을 외곽 장거리로 나가는 것들은 웬만하면 잡지 않고 서울 시내에서 도는 것만 이렇게 비용은 적지만은 잡고 있습니다. 이게 또 좋은 게 뭐냐면은 서울 시내에서만 잡으면은 기후 동행 교통 카드인 것 같다. 네, 기후 동행 교통 카드가 있으면은 뭐 일단은 그 대중교통 비용을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장점이 있고, 서울 시내 안에서는 다 공짜니까요. 그거 이용해 가지고 이동을 할 수 있으니까 장점이 하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12시가 넘어 가지고 막차가 끊겼을 때 지방에 있으니까 답이 없더라고요. 이거 뭐 택시를 타야 되는데 택시 탄다는 게 참 고민이거든요. 비용도 콜 한 번 뛰면은 뭐 서울 시내로 생각했을 때에 뭐 콜 한 번 뛰면은 뭐 2만원 내외인데 택시 타면은 뭐 남는 게 몇천 원 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택시를 못 타겠고,
근데 서울 시내에 있으면은 좋은 게 뭐냐면은 따릉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릉이 자전거를 그래도 그 밤에라도 타고 그거라도 타고 이동을 하면은 어쨌거나 이제 콜밭이라고 하는 대로, 그러니까 이제 콜이 많은 곳으로 이제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전거를 그렇게 타고 가면은 자전거도 무제한입니다. 기후교통카드 쓰면은 자전거를 이용하며 해서 이렇게 또 가고 나면은 또 서울에는 또 심야 버스가 있으니까 심야 버스가 서는 데까지 어쨌거나 이동을 하면은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서울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렇게 코를 잡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장점이라고 생각해야 될까? 저는 너무 좀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서울에서 오래 살았거든요. 그래도 서울에서 얼마나 살았냐? 그래도 20년 가까이 서울에서 살았는데, 서울에서 살면서 교회 사역을 해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분들도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서울에 다른 곳들을 가본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일하는 교회하고 집하고 별로 이동하는, 뭐 신방 다니면 이제 신방 뭐 낮에 이렇게 다니고 그런 거지, 서울의 어떤 그런 다른 모습들, 어렸을 때 이제 서울 하면은 막 동경이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궁금했던 서울의 그런 모습들을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랬는데 기사하면서 그 서울의 어떤 핫한 곳들을 많이 보게 되었어요. 뭐 강남도 그렇고 홍대도 그렇고 뭐 핫하거나 좀 유명한 장소, 아니면 큰 역사, 뭐 이런 백화점 뭐 이런데 앞으로 많이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 구경도 많이 하게 되고, 밤중에 막 공연하고 막 이러는 그런 사람들도 보고, 참 그런 것들, 이제 콜이 안 잡히면 이렇게 마음이 좀 답답하고 하기도 한데, 근데 또 서울에 그런 이런저런 또 그런 한 20년 동안 살면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본다는 어떤 즐거움이 또 색다르게 또 있긴 합니다. 네, 그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계속해서 길게 하면은 또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또 마냥 신기하고 뭐 재밌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본다는 것 자체가. 네, 거기서 뭐 사 먹고 그러지는 못하는데 눈의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핫한 명소 같은 것들을 본다는 즐거움이 큰 것 같습니다. 근데 본다는 즐거움에서 좀 연장해서 생각해 봤을 때 교회를 볼 때가 있어요. 금요일날 밤에 제가 대리를 한다 그랬잖아요. 금요일에는 교회마다 뭘 합니까? 금요기도회를 하죠. 금요기도회 시간 정도 돼가지고 걸어서 이제 콜이 안 잡히고 있을 동안에 제가 이제 걸어서 교회를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마음이 이제 사역 안 한 지 한 4개월 5개월 좀 됐으니까요. 그렇게 됐는데도, 그래서 마음이 좀 많이 이렇게 내려놨다고 생각이 되는데도, 교회 앞을 지나면은 그 안에서 막 그 찬양하는 소리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 소리가 들리면은 마음이 좀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한 번씩 들곤 합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요. 어쨌거나 뭐 대리하면서 느꼈던 것들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리고 경험했던 것들 좀 얘기를 했는데, 뭐 여러 차를 운전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핸들, 보통 우리가 이제 핸들 차 그 시동 거는 버튼이나 아니면은 그
열쇠 돌리는 위치가 핸들의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누르거나 돌리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인데 지난주에는 아무리 찾아도 그 시동 버튼이나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없지라고 했는데 어떤 차는 왼쪽에 있더라고요. 차 시동 거는 게 핸들의 왼쪽.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었습니다. 네. 카이언인가 뭐 하는 그런 차였던 것 같은데 네. 참 제가 평생 못 타봤던 외제차도 요새 얼마나 많이 타는지 모릅니다. 대리 부르시는 분들이 뭐 일단은 저는 그렇습니다. 한 70% 이상은 외제차인 것 같습니다. 그쵸. 서민으로서 이렇게 그 대리를 부른다는 게 술값도 비쌀 텐데 술값도 비싸다고 느낄 텐데 그 대리 비용까지 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오늘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하겠고요. 다음에 또 이야기들이 쌓이면은 한번 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출근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재밌네요. 자, 그러면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만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파이팅입니다.